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야 할 저자님, 그리고 부지런 카페, 그리고 부지런 TV 운영하시는 부령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령님 그 블로그에 보니까 한 방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네. 너무 이렇게 공감되는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7월 10일 대체 이후로 많은 분들이 살아남는 거를 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 지금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부령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도 부령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투자를 오랜 시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3년 정도 투자 경력이 있다 말씀을 드리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흔히 말하는 IMF 외환위기 직후였으니까 98년도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저도 그때 결혼했던 시기였는데 정말 오래된 시기였네요. 저도 막 결혼하기 직전이었죠. 그럼 동년배. 네. 그러면 저는 부산에서 2009년도, 2010년도 그 사이에 투자를 네. 했거든요. 저보다 한참 이제 선배님이신데, 근데 부동산은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 번 이제 그런 사이클들을 뭐 하락시장, 상승시장을 겪으셨을 건데, 네. 최근에 6.17 대책 그리고 7월 10일 대책 이후로 갭 투자의 사망 선고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우리 다들 사망해야 되나요? 뭐 그게 네.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하신 그 갭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각종 지금 규제가 네. 그분들을 조여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상황 때문에 또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틈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저도 오늘 2007년도의 기사를 보니까 불확실성, 불안정, 그리고 부동산 시장 살얼음판, 이게 최근 기사가 아니에요. 네. 2007년도 기사더라고요. 네네.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뭐 하락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시기에 투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랑 그때 당시 서울이겠죠. 수도권의 2006년, 2007년도 그 당시랑 지금이랑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비슷한지 안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랑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단 한 가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2007년도 기사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사실 그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는 2003년도로 한번 더 넘어가야 돼요. 더 과거로요. 네, 그러니까 2003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2003년도 이전 시장은 서울하고 지방 시장이 전부 다 같이 상승하던 시장이었었거든요. 네. 예, 상승하던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었죠. 지금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시기에 결국 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똑같네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죠.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왔고,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대책이 2003년 12구 대책이었었는데 그때 시장 이후로 굉장히 전체 시장이 좀 위축이 됐던 경험이 2004년 시장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2004년에는 좀 뭐라 그럴까,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그럴까? 네, 약간 그런. 살아남으셨네, 그죠?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가만히 있었던 시장. 네네. 네, 숨지겨. 네, 숨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시장이 조금 바뀐 모습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좀 양극화가 나타났던 게, 뭐 서울 내에서 또는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었지만 서울과 지방 시장이 좀 양극화가 심했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버티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방 시장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초토화가 됐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2005년도 저도 기억하는데 부동산을 하진 않았지만 2005년, 2006년이 굉장히 힘들었던 물량 그때 뭐 할인 분양하고 뭐 미분양 나고 뭐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똑같이 공급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다주택자 규제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 물건들을 줄여야 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네네. 그걸 버리려고 들었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느 게 버릴 만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심리가 지방주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해졌던 것 같고요.
지금도 너무 유사한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도 네. 사실 이런 심리가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확실하게 달랐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에 시장의 모습이 물론 지방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는데 오히려 그 안 좋았던 시장의 모습 때문에 그 이후에 2008년도 맞아요. 이후부터는 지방이 굉장히 좋았죠. 지방이 다시 살아나는 시장의 계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시장이 죽었다 또는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이클에서 실제로 하락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네, 기회가 그렇게 되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좀 몰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또 다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은 잘 안 먹히고 그때 이제 또 제일 컸던 상황이 전세 가격의 상승이었어요. 아마 근데 요즘에도 전세 가격 상승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많이 계속 기사 보도가 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뭐냐면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또는 무주택자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다음 시장이 그냥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주택자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리빌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세금이 워낙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걸 무조건 버틴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으로 접근했을 때 그랬을 때는 현명하게 내가 보유해야 될 거는 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은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투자가 일종의 뭐 전세 갭 투자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 해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느 게 나쁘다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들어보게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공부를 해서 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렇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멘붕에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은 강의를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정보들을 습득을 하셔가지고 판단해야 될 시기라고 저도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느꼈던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분 한 분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어디를 투자해야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쉬는 것도 투자다. 맞아요. 네, 쉬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지금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네. 전환기에 접어드는 시장이라고 하면 변곡점 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럴 때는 잠시 한 박자 쉬고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주변에서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잠깐 물러나서 쳐다봤을 때 삼자 입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속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잠깐 한 텀을 쉬는 게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쉬는 것도 투자다. 명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냐면 지금 저도 최근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이분이 청약을 해서 당첨되신 분이에요. 근데 네. 당첨을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WSE권은 굉장히 좋은 입지더라고요. 근데 음. 그걸 팔고 다른 투자처를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그걸 그냥 말 그대로 비과세 트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전에 우리가 규제 710 대책 이전에 그 투자 방법과 그리고 이후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얻으시고 실질적으로 좀 고민도 하셔가지고 지금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한 그 행동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어왔던 간성이 지금 어떤 형태로 쉬어가면서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투자의 또 연계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른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지금 릴레이처럼 이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이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종목은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부령님이 분양권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 갭 네. 투자 뭐 지금 여러 재개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템 종목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가?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를 하시는 분들 고민하는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도 그 중반에 그 다주택자 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고민에 빠졌고 빠지면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오피스텔로 넘어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 고민이 그대로 고스란히 네, 지금 똑같은. 왔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 그때 고민이 지금의 고민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체지들, 그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취득세가 4.6인데 오히려 더 싸진 모습처럼 그쵸. 같겠다. 상대적으로. 예, 이렇기 네.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단 한 가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시장은 규제가 너무 이제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규제가 그 대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을 내가 본인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 거냐,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냐, 약간 이런 어떤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요. 예전에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아파트, 오피스텔 네네. 부분이 그때도 다주택자들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 2007년인가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송도에 프라우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고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기다리면서 투자를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되게 많은 피가 붙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규제가 역시 그런 대상을 향해서 또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그 피가 좀 사라진 부분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오피스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사실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제가 나와서 풍선 효과를 타해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여기는 계속 가지고 있어만 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세워야 되는 게 좋고요. 그랬을 때는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너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변하니까 풍선 효과처럼 막 옮겨 다니게 되면 단타에만 익숙해지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근데 단타에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단타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 파는 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짜릿함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언제 매도를 하고 그때 언제 탈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고민이 없어서 속된 말로 물리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많죠, 많죠. 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막혔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입주 시기에는 또 손실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그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런 물건에서 정말 뭐 대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오늘도 공부입니다. 네. 그러면 대체 투자 종목에 대해서 뭐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도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초양극화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도 뭐 수도권에 갖고 있는 다주택자일 경우는 수도권 아파트, 지방 아파트를 어느 거를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매물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 지역에 매물이 조금 증가되는 것들을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투자자가 A라는 이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를 매도를 하실 건데 네. 그러면 초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심화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뭐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우리도 저희가 부산이지만 서울로 가야 되나 이 생각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의 단지 몇 개를 보니까 지금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가파리가 훨씬 더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장의 사례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났었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방향성은 그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710 대책이 나온 지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딱 2주더라고요. 예, 이 대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추세가 나타나는 부분은 그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예.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도 두고 한다고 한 1년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의견들이 어디로 귀착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서울 수도권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 어떤 지역의 가격이 오를 거냐 말 거냐를 얘기를 할 때는 결국 입주 물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기본 베이스죠. 가장 기본 베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의 감소 속도가 상당히 조금 가파르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가 그 지방 쪽의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또 지금 상황에서 전세 가격 상승인데 네.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몇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50몇 주 연속해서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는 분명한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강화가 사람들한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더 키운 상태,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더 확실한 투자처를 찾으려고 했을 때 입주 물량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서울 수도권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초양극화 접어들었다라고 음. 보시는 거네요. 단 한 가지 그런 부분은 봐야 될 거예요.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게 초양극화인데 많은 분들이 초양극화다 무슨 뭐 양극화 될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이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많죠. 것이고 네네.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것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은 입지가 좋은 데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겠지만 거기도 부담이 돼서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전세 가격 상승에 의해서 외곽 지역의 움직임까지도 번져나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주의 중심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서울의 외곽지는 별로 안 오를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조금 처음에는 스타트를 서울의 중심부가 끊겠지만 짧은 속도로 다시 한번 그 외곽지까지 같이 번져나가는 모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이 아파트가 좋다라고 하는 기존 사고 방식은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구리님 강의 중에 보면 갭매혹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도 많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싸 보이는 이런 것들이 계속 안에서도 맞춰 나간다라는 네. 그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투자 시장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규제 자체를 처음 겪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초보 불인이들, 그리고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이 불인이들한테 이 시장을 어떻게 견뎌내면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미리 다 딴 사람이 가져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내 꿈은 없어. 왜 나는 그럴까?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돈을 못 버시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원망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 어. 찬스도 못 쓰고. 부모님 누구는 부모님 찬스 쓰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은 비슷하다. 그 내부적인 상황은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도 뭐 그때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다르듯이 그때도 집을 사기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그 가운데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가장 현명하게 내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속상함, 그 다음에 좌절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먼저 표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마음도 급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더 급하죠. 근데 어차피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0대 초반이라면 아직 창창하지. 앞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창창한 시절에 자기한테 기회가 최소한 두세 번은 안 올까. 그 두세 맞아. 번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황이 남들보다 뒤졌다. 맞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계속 달려나갈 것이라고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보다 앞서 달려나간 사람들을 내가 꾸준히 노력해서 어느 순간 넘어섰을 때 짜릿함을 느껴보시는 게 거북이와 토끼. 네,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그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서 집어 던지고 관두는 반면 누군가는 그럼에도 꾸준히 찾아서 전혀 예상치 않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하고 또 연습을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부분을 원망으로 승화시키기보다는 언제든지 기회는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게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시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좋은 기회는 앞으로 여러 번 경험하시게 될 거다. 그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